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1,700만 원을 내도 돈이 오히려 남는 상황이에요. 72억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평당 1억 8천에서 2억 받아준다 그러면 72억에 매수한 건물이 14,000년 만에 2배 이상. 금매 물건을 사서 내가 몇 개 층 쓰고 나머지는 임대 구성을 하자.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월세 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돈이 남아. 와, 대박이다. 네, 저희는 리얼 S&D의 회의실에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앉아서 이제 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이렇게 네. 앉아버렸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시죠 이제? 아, 네. 우선은 4억 건물을 매입하게 됐던 그 스토리 그거를 좀 듣고 싶어요. 강남에 사옥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어떤 신뢰성이 있게 됩니다. 예전에 송파에 사무실을 서고 있었는데 일단 강남 건물을 매수해서 이제 들어와야겠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출퇴근하기도 용이하지 않습니까? 일단 지하철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인력 수급하기에도 수월합니다. 회사의 어떤 신뢰성, 나머지 인프라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강남에서 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송파도 그러면 대표님 소유. 송파에 제가 사무실에 있었던 거는 제 개인 건물에 저희 회사 개인 법인이 건물.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 그 잉여 자금으로 이제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시고 네. 이제 정식적으로 회사가 일로 출범을 하게 된 네. 거예요. 그러면은 송파에서도 내 건물에 사업체가 있는데 굳이 강남에 건물 사갖고 오신 이유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 가치에 대한 상승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게 가장 좋은 장소가 강남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더 늦으면 네. 저희가 매수하기가 쉽지 않겠다 금액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때 20년 상반기 때 매수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근데 대표님이 아까 20년 상반기에 6천 후반대에 이걸 매입하셨다고 했어요. 일단 잘하신 건 맞아요. 그때는 막 이제 막 오른다는 분위기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매입하시고 1년 있다 갑자기 팡 뛴 거거든요. 지금 일도 잘 되시고 어떠세요 요즘? 훨씬 안정감이 생긴 거죠.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지방에 뭐 자산이 별로 없는 회사가 건물을 짓는 것보다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자산이 많은 회사가 신축하는 게 훨씬 안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원동력이 된 거죠. 제 생각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부동산에서 혹시 이거 팔 생각 없으시냐, 얼마 정도 받아주겠다, 뭐 이런 연락도 받으실 것 같은데 얼마까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그래도 뭐 평당 뭐 1억 8천에서 2억 사이를 네. 또 부르는 회사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잘 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업을 하다 보면 빠르게 상황들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매도를 하든지 임차를 주든지 다른 쪽으로 뭐 이전할 수도 있겠죠. 평당 1억 8천에서 2억 받아준다 그러면 최소 180억에서 20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72억에 매수한 건물이 14,000년 만에. 2배 이상. 저희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여기를 이 동네 지금 이 자리를 진짜 급급매로 판다 그래도 솔직히 평당 한 1억 5, 6천은 생각하거든요. 최악의 상황에 진짜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이걸 현금화하겠다. 그 금액에 내놓으면 안 팔릴 수가 없는 자리예요. 진짜 잘 사셨다. 좋은 타이밍에. 그러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대출을 얼마만큼 받아서 실제로 대표님께서 얼마 자금으로 이거를 매입을 하셨는지. 최초에 뭐 70억으로 이야기되다가 계약 당시에 매도자분이 2억을 돌려가지고 72억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2억에 대한 80% 56억 6천인가 아마 대출이 네.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이자를 이제 저희가 내고 있죠. 80% 대출 받으셨네요. 그때 당시 금리도 좀 좋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상반기 때 금리가 상당히 좋았죠. 맞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거의 2.3%? 그때 고정하셨어요? 변동하셨어요? 아, 그때 이제 변동해가지고 그때 당시 변동을 많이 할 때라, 그죠? 22년도 말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가치 상승한 게 있기 때문에 이자는 나중에 감당이 된다. 이자도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냈습니다. 72억에서 56억 6천 대출 받았고 거기에다 이제 뭐 취등록세도 들어갈 거고 72억은 네. 수수 매수가였고요. 네, 그다음 그렇죠. 취등록세 4억 몇 천인가 이제 나왔을 네. 겁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으로 내고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실제 들어간 자금이 얼마 들어가신 거예요? 대략 한 20억 정도. 3층, 6층을 사용하는 면적 정도면 사실 임대료로 따졌을 땐 한 1,000만 원 정도는 내야지 또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대표님은 여기서 이자를 내고 또 다른 데에서 월세가 또 들어오면서 그게 또 훨씬 더 남으실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56억에 대한 이자가 저희가 연간 3.7%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좋기 때문에 금리도 상당히 저렴하게 받고 있는 거죠. 한 달에 1,750만 원이니까 이자로 나가게
하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예, 이제 우리가 두 개 층을 쓰고 나머지 이자 부분에서 좀 남습니다. 4,5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1,700만 원을 내도 돈이 오히려 남는 상황이. 그럼 두 개는 거의 뭐 공짜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개념. 사업으로 쓰면서 이제 공짜로 쓰고 있는 거고 네. 매도가가 이제 얼마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매도가 된다고 하면 100억 이상 정도는 이제 네. 저희는 좀 낮게 얘기하는 거고요.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호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반 시세는 그렇지 않아요. 비싸요, 여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차익이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 정말 그때 당시면 웬만한 사람도 건물 안 살 때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불장 왔을 때 건물 했었지, 대표님이 사신 시점으로 치면 거의 안 살 때였거든요. 이거를 뭐 투자로 보신 건 아니고 사업의 확장으로 먼저 일단적으로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후에 자연스럽게 불장을 맞으면서 땅값이 막 올라가면서 자산이 또 한 번 점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법인 그 대표님들이나 경영진 분들께서는 임차비를 지불하는 것보다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이자를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조금 더 내야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쌌었지. 지금이랑 비교하자면 쌌었잖아.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꼭지 아니냐? 이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의 어떤 공시지가가 10년마다 한 2배 정도는 오릅니다. 과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앞으로 2배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강남이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것은 아닌 듯 하고요. 굉장히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강합니다. 경기가 안 좋더라도 강남은 가격 방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약간 보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많은 빚을 내서 뭐 이렇게 건물을 사서 투자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일목적으로 두고 자연스럽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10년 동안 한 번이든 혹은 두 번이든 이런 또 오르는 장을 한 번 정도는 맞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때 한번 튀겼을 때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거기에 어차피 내가 사무실을 써야 되기도 하고 하니까 안 그럼 지금 여기 월세 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돈이 남어. 와,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알찬 구성인 것 네. 같습니다 진짜. 시간을 짧게 생각하시면 안 될 듯 합니다. 5년 10년 봐야죠. 네네. 빌딩 투자를 되게 짧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5년, 10년을 봐야 되는 또 투자라서. 그래서 당장은 1, 2년 안에 엑시트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업으로도 쓰고 또 사업이 잘 될 때는 뭐 한 층을 또 추가로 더 쓸 수 있고 사업이 또 안 좋을 때는 이 건물 자체가 어떤 자산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로서 또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통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고 금융권에서도 회사의 경영 상태도 보겠지만 가장 확실한 담보가 부동산이거든요. 담보죠. 네. 담보 제공해야지만이 대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요 옆에 사거리 바로 코너에 바로 길 하나 건너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평당 2.3억의 매도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건물은 약간 노화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투자였고 회사로서도 굉장히 어떤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앞집이 얼마에 팔리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현실적인 게 나오겠네요. 회사가 내 건물 내가 쓰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보통 보면 돈 벌리면은 쓸데없는 짓을 해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누구든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건물 사놨던 사람들, 그때 집 좋은 거 사놨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떨어져도 계속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반짝했다가 그때 쓸데없이 사람한테 투자하고 무슨 사업에 투자하고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막 되게 힘들게 산다, 생활고에 겪는다, 이런 것들 프로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 될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저는 최소한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시간 쓰시는 분들은 그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왔을 때 건물 꼭 하나 해놓으시고 자기 집 좋은 거 하나 해놓으셔야 돼요. 든든한 자산, 든든한 보험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 영상 보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돈 들어왔을 때 쓸데없는 투자하거나 빌려주시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잘 나갈 때 잘 준비해놔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송파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전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 이제 사업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대표님 개인 소유의 사무실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지 아니면 임차인에서 처음 스타트를 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원래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하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무실을 얻은 데가 삼성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월세가 너무 비쌌어요. 얼마였어요? 그때 당시에 200에 관리비가 5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 비용을 내고 월세로 있는 것보다 약간 떨어지더라도
하고 그 비용이면 제가 건물을 인수할 것 같았어요. 개인 자산으로 이제 인수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송파에 가서 건물을 인수하게 된 거죠. 송파에는 그러면 건물을 얼마 주고 매입하셨어요? 법인으로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현재는 지금 역삼동 여기 이제 본사가 있고 석천 고분역 옆에 예. 이제 또 한 130평. 아 건물 부자시네. 아 잠깐만 건물 여러 개 있으시네. 근데 이제 그 송파에 최초에 제가 사무실을 썼다는 데는 78평 정도 됩니다. 거기는 제 개인 자산으로. 제일 먼저 그 건물을 사신 거죠? 네, 그때도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2010년에서 네. 2012년 사이에 매수를 한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네. 강남 땅값도 한 2, 3천 정도였어요. 맞아. 평당 2천만 원. 네. 차도 들어가 있는 건뭐 그러니까요. 1,200. 막 이럴 그러니까요. 때였어요. 네. 그러면 최초로 산 건물은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그게 당시에 17억 2천. 지금 대략 그거는 이제 주변의 부동산들에서는 얼마 정도인지? 지금 평당 거기가 시세가 4,000원에서 4,500 정도 된다고 네. 보니까 78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80평으로 계산하면 48이 32. 땅값으로 보면은 32억이 되는 거고요. 야, 그럼 대략 1.8배 정도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그 송파하고 강남을 비교해 봤을 때 네. 강남이 훨씬 무조건 많이 이제 네. 강남이다. 네. 그리고 22년대에 그 송파를 또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강남이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현재 나도 20억 있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러면 건물 한번 사는 거 도전해 볼까?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살짝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이 건물을 매수할 때까지 몇 개의 건물을 봤었고 어떤 루트로 알아봤었고 왜 이걸 선택을 하게 됐었다. 우리 다른 대표님들도 이런 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노하우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네. 밸류맵이나 부동산 디스코 이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쓸데없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일단 차로 강남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네이버 부동산 네. 그런 것들을 좀 검색하기도 해서 그 내공을 많이 쌓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그리고 실제 발품 팔면서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건물 실제로 몇 개 보고 결정하신 거예요? 건물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200개에서 한 200개. 300개 정도. 진상 고객이시네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정보가 상당히 제한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 밸류맵 디스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 있기는 있었는데 그 정보가 상당히 가려져 있어요. 맞아요. 앱이 그때 당시 초창기라 뭐 이런 물건도 많이 등록 안 돼 있고 맞아요. 실거래가도 잘 안 보였고 예. 지금은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을 이제 대표님들이 산다 그러면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자예요. 하지만 지금 월세나 이자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왜냐면 건물을 전체 다 안 써도 되잖아요. 이 건물에 와서도 지금 느꼈지만 2개층 쓰시고 나머지 4개층은 다 임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안 해봤으니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대표님도 이게 도전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건물 매수할 때도 주변에서 상당히 이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선택이 옳았던 거고, 기회라는 왕자는 공포라는 말을 타고 옵니다. 그거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주변 분들의 부하 내동하지 말고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혼자 해서 했지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멘토처럼 끌어주는 또 빌딩 진영샘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수월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강남 땅에 대한 시가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매수하는 가격들 보면 주변 시세들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매수해서 볼 때마다 저는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쌤이나 저의 생각은 올해 2025년도는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해라 혹은 월세 바라고 투자를 해라 이런 분들은 잠깐 좀 쉬셔라 대신에 이런 분들은 꼭 사셔라 라고 슬로건을 건 거는 저희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강남에 서초에 다 지어진 신축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임대가 안 나가서 오랫동안 이제 공실이 점점 이렇게 유지되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점점 값이 떨어져서 급매로 막 나와요. 급매 물건을 사서 내가 몇 개층 쓰고 나머지는 임대 구성을 하자 이런 거를 사업자분들한테 대표님들한테 추천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의 이런 슬로건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매수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나은 시점에 사느냐, 조금 덜 나은 시점에 사느냐 어떤 네.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전이다. 조금 더 나은 시점에 사거나 조금 덜 나은 시점에 사더라도 지나고 나면 자산 가치는 상당히 올라가 있더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매수할 때 마음이 상당히 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 계신 수많은 사업자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지금 고용도 하고 벌어서 세금도 내고 이 사업자들이 정말 올해 경기가 좀 회복돼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들께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 한 번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나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께서도 업을 영위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강남이라는 땅에 투자를 해 놓으시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업이 좋을 때 자산 가치도 상승하고 법인 수익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업이 나쁠 때 땅에 의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적정 시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투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또 좋은 사례로 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또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 사례 위주로 조금 찾아보면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말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하시고 건물을 소유하시고, 저는 건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나라가 망하네, 뭐 이자 때문에 죽네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진짜 의미 없다 생각해요. 저는 항상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물어볼 때는 주변의 건물주를 찾아서 그 건물주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편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됐던 거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번엔 또 어마어마한 사람을 또 저희가 섭외를 해놨습니다. 실제 건물주들,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 이걸 컨셉으로 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면서 즐거운 소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